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쉬운 두 번째 시간이 되고요. 우리는 공판 절차가 굉장히 길죠. 파트 3, 3편의 공판 절차에서 챕터 5, 재판, 여기에서 제1절, 여기서 챕터 5가 아니라 참 제4편이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파트 3가 공판 절차인데요. 제가 공판 절차는 요 상소심 절차까지 다 포괄해서 재판 확정까지 공판 절차라 그랬는데요. 교과서의 편제에서는요. 상소심 절차는 따로 공판 절차지만 따로 편을 바꿔서 4편에 실어놨어요. 모든 교재들이 그런 식으로 실어 놓습니다. 이거는 소위 강학상 이러죠. 강학. 이 학문을 할 때 이제 이해하기가 이제 너무나 공판 절차를 길게 서술하면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해하는데 너무 거기가 커지는 그런 게 있어서요. 좀 강학상이라고 해요. 편의상 이렇게 분류해서 4편으로 실어 넣습니다. 그러면 제4편의 상소 파트 4죠. 여기서 제1장 챕터 1 여기에 보면 상소 여기서 제1절 통칙입니다. 4편의 상소 비상구제 절차에서 제1장 상소 여기서 제1절 상소 통칙에서 우리는 상소의 의의와 종류까지 봤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로마자 2번 상소권부터 봅니다. 그런데 상소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소라는 건 상급법원에 소재기하는 건데요. 확정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재심 비상상고 해서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확정재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불복할 수 없어요.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너무나 이거 있죠. 불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너무나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심이나 비상상고라는 비상구제 절차로 불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재심과 비상상고 같은 건 확정재판에 대해서 불복하기 때문에요. 상소가 되지 않고요. 미확정재판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걸 상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한 거에 대한 상소가 항소, 상고가 있고요.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한 거에 대한 상소가 항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디다 2심 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항소,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3심 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상고라고 한다 그랬고요.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2심 법원에 불복하는 걸 항고라고 한다 그랬어요. 결정에 불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심 법원의 결정이 고지되면 2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3심 법원에 불복하는 걸 오늘 뭐라 그래요? 재항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항고와 재항고를 합쳐서 총칙에서 부를 때 항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항소하고 상고 그 다음에 항고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판결에 대한 상소입니다.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예요. 여기서 우리가 항소하고 상고만 요거를 가지고 상소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냥 항소, 상고 요거를 총칙해서 상소라고 할 때는 이거는 판결에 대한 상소예요.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한 거에 대한 상소입니다. 그런데요, 항고까지 포함해서 항소, 상고, 항고 세 가지를 상소라고 총칭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거를 상소라고만 그러죠. 판결 결정에 대한 상소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약속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항소, 상고, 항고를 다 상소라고 한다는 것은 판결 결정 형식으로 재판한 거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하고 결정만 요걸 총칙해서 재판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법원의 재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재판에 대한 상소를 항소, 상고, 항고라고 한다.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 상고라고 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부른다는 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나중에 헷갈리질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까 시간에 기판력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 이태원 살인사건 그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건에서 증거인멸 확정 판결을 난 거는
이거는 을에 대한 증거인멸이다. 예, 요거에 확정 판결 난 거는 이 갑의 후행 사건에서 예, 갑이 이제 을에 대한 증거인멸을 했다는 거. 요거에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거에 기판력이 동일성이 없는 갑의 살인죄에 미치지 않는다 했죠. 그게 사실 형사법 시험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태원 살인 사건은 언론에서 크게 다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뉴스 같은 거 이런 걸로 관심 있게 볼 시간이 없잖아요, 수험생이. 근데 이태원 살인 사건은 너무나 슬픈 사건입니다. 이태원에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요, 이 아더 패터슨이라는 아까 갑이라는 사람과 에드워드 리라는 을이라는 사람이 같이 친구 관계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2명이 더 있었어요. 이렇게 햄버거를 먹다가 이 아더 패터슨이라는 사람 있죠. 이 패터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포악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칼을 소지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칼을 보여주면서 이 햄버거 먹다가 친구들 4명이 모였죠. 자기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나는 이 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럼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러다가 화장실 간 거예요. 마침 그 피해자 변종빵 씨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인 변종빵 씨는 184cm의 건장한 체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목 뒤 있죠. 목 뒷목을 칼로 내려쳐가지고 몇 번 내려쳤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